누구보다도 지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시 뛰어보시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아니 좋죠. 뭐 사실 뭐 이렇게 벽보 붙이고 아직 벽보는 안 붙였지만 네. 벽보 붙이고 이렇게 후보를 한다는 게 정식으로 후보가 돼서 뛴다는 게 뭐 설레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감이 안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이제 재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난 코스를 택한 거죠. 왜냐면 당에서 조금 쉽게 당선 가능성도 높고 후보가 되기도 좀 쉬운 길을 당에서 제안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을 또 국회의원 하는 이제 선배들 가운데 자기가 그만하니까 자기 지역에 와서 하면 어떠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걸 선택한 거죠. 제가 이제 원래 정치를 하던 곳이고 그만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현역과의 경선이라는 걸 택한 건데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냥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재난기본소득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에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또 전통적인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난극복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긴급생활 지원을 중산층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온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당의 출마자들 50여 명 이상의 의견을 모아서 최소 한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우선 급히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성명을 내고 토론회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불과 2주 전에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재난 기본소득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에 찬성 대 반대가 한 5% 높았어요. 근데 2주가 지난 후에 상당히 이런 어떤 공론화가 진행되고 실제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고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대응이 비교가 되고 난 2주 후인 오늘 현재 거의 15% 이상 차이로 지금 재난 기본소득 찬성이 역전해서 우위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아까 그 정부 여당의 대처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똑같은 거다.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주 전부터 이게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치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잘했냐 이 대처.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적으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코로나 대처의 정부 판단을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비교적 잘했다. 재난 기본소득이나 이런 긴급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선거구에 보면 수도권에 특히 비교적 여당 후보들 우위로 나타나잖아요. 그 야당이 좀 잘 못하고 또 상황이 국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된다 대통령한테 이쪽으로 저는 이게 무게추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사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인데 늘 어떤 정부가 출발할 때 방향과 실제 상황은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강력한 열망이긴 했지만 세계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저성장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제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결과 이런 등등 때문에 사실은 고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경제 측면에서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죠. 이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문재인 케어 같은 거는
실제 현장의 삶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죠. 뭐 치매부터 포함해서 옛날에 돈 엄청 내야 되는 게 좀 덜 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기대를 못했던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진도가 나왔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로는 지금 약간 정체 상태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 정치, 경제, 남북 관계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아마 민심의 체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일자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강타한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하느냐가 모든 판단 기준의 우위로 지금 된 거잖아요. 마치 지난 지방선거 때 세월호가 압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압도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뭐 전 세계에 코로나를 뭐 원천 예방한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는 아무리 짜게 봐도 국내든 국외든 그래도 정부가 세계적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나 과거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나 투명하고 또 비교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을 가지고 비교적 잘 방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여권 내부에는 당장 가령 김경수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론도 있고 또 박원순 지사의 생각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재난 극복소득론도 있고 또 그 여권에 포함된 현재 행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또 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국한시키는 이런 차이가 있고 그에 비해서 그나마 여와 야로 나누면 야권은 훨씬 더 원래 야당은 제대로 하려면 훨씬 더 국민을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에 좀 시비를 걸려다 보니까 뭐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지원을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포를 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좁혀서는 저는 저희가 생각해서 저나 저희 주변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현금성 지원이 절박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뛰어넘어서 아주 극도로 안정적인 고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을 긴급 지원해야 사람도 살고 경제도 산다. 그래서 저는 그게 초반부터 한 3, 4주 전부터 헬리콥터 머니 플러스 알파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오늘의 해외 상황을 보면 그냥 그렇게 쫙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위기가 일반화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 현금성 긴급 지원 정책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관료도 저는 비현실적이고 야당도 굉장히 국민의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